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구름형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는 니하오 한마디밖에 할 줄 몰랐을 겁니다. 저희의 중국어를 길게 쭉쭉 뽑아주시는 분이죠. 중국어계 홍두깨 페이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네, 안녕하세요. BJ 페이입니다. 제가 홍두깨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중국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주 그냥 쭉쭉 뽑아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짜요! 짜요. 자, 그리고 이분 나온 날이면 뭔가 이 존재만으로도 뭔가 좀 이 스튜디오가 갑자기 에너지로 잔뜩 이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그 목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보다 항상 하는 그 높은 라로 많은 에너지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샤이닝 스타 오늘 한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코드의 샤이닝스타 한경입니다. 어머 세상에 뻔뻔해라. 네, 오늘 진짜 또 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네요. 오늘도 제가 긍정의 에너지로 함께 즐겁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왠지 모르게 더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줄리안 씨는 그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생기면 좀 어떻게 하시나요? 좀 바로 득달같이 좀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바로 마음에 들자마자 바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때좀 보면서 그래도 뭐 솔직히 기회를 놓치면 네. 그 평생 후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뭐 차이더라도 고백해야죠. 멋있다. 근데 네. 남자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남자가 딱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하면 마음이 없다가도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난 어떻지? 약간 상상을 좀 하게 돼서 네.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상상만 하게 되는 거는 인기도 있을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근데 고백을 하거나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는 남성분들이시라면 이 사진을 보신다면 앞으로 좀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머뭇거려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진일까요? 자, 먼저 사진 한번 볼까요? 네네. 뭐야? 인형이 쓰러졌나요? 네. 너무 더웠나 봐요. 네. 사람 인형 탈 아니고 그냥 인형인 거예요. 진짜 인형 탈 같아요. 그쵸, 인형 탈 와,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네. 인형 그러면 뭐 여성한테 고백한 거예요, 이걸로? 네, 저 곰인형은 전국에서 4개밖에 팔지 않는 2.5m나 되는 인형인데요. 와. 네, 저 남성분은 재벌 2세라고 해요. 자신의 고급 승용차 안에 인형을 싣고 가서 여성분이 다니는 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 고백을 한 거죠. 나이 이렇게 좋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뭐 여성분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백 받으셨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운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네. 어머, 이게 뭔가요? 잠시만요. 다리 옆자리에 곰이 탔어요. 아니 경찰분이 왜 옆에서 뭔가 되게 슬퍼 보인다. 진짜 너무 크다. 와 네. 그냥 여성분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빠이짜이찐한 느낌이죠. 네, 저 그림을 보니까 차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 방 차였다는 어떡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자분이 남자분이 정말 어지간히 싫었나 봐. 웬만하면 받아줄 법도 한데 정말 그러게. 어지간히 싫었나 봅니다. 네. 남성분들이 좀 고백을 할 때는 네. 좀 혹시 모르니까 네. 좀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작은 작은, 사이즈를 네. 좀 준비를 하시고 여성분들도 저런 거 하면 좋은데 너무 커서 들고 가기 힘들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좀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곰인형도 대환영입니다. 남성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웃으면서 시작했으니까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宝美，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好，这里是中国密码，我是朱利安。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이나꾼입니다. 저는 주리안입니다. 네, 줄리안 씨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이 중국어로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오. 예. 줄리안最近怎么样? 와. 最近我很好.你呢? 니너? 와, 이거 꼭 그거 같잖아요. 영어로 이제 외국인들이 How are you? 물으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확히 합니다. 왠지. 아 근데 네. 정말 궁금한 게 네네. 외국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꼭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 꼭 네, 맞아요. 학교 때 하나요? 배우거든요. 난 영화에서는 못 궁금해요, 본 것 진짜. 같아서. 네. 그러니까 말했던 게 이제 꼭 하진 않고요.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죠. 한국말도 뭐 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네. 할 때도 있지만 그쵸. 난 잘 지내. 이렇게만 할 때도 있고 아, 그쵸, 그쵸. 다양하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한다고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공식이 아니었네요. 공식은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중국어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 똑같아요, 영어랑.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정말 내가 잘 지냈으면 最近很好.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니너 하면 되지만 이것도 공식은 아니에요. 그럼 저랑 한경 씨가 자연스럽게 실제 중국인들은 어떻게 서로 안부를 묻는지 한번 재연을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汉卿你好，你好你好你最近怎么样？过得好吗？我还好，没什么特别的。 취업에서? 일단 하우 들렸고요. 네. 그리고 메이션 뭐 없다. 오, 맞아요. 그쵸. 예전에 배웠던 거라서 좀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의 눈치 중국어에 따르면 좋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다. 뭐 이런 건 와. 역시 눈치 중국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 정답인데요. 네, 한경 씨 했던 거 한번 다시 발음해 주실래요? 还好，没什么特别的。还好，没什么特别的。 맞아요. 아까 how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how 그러면 되게 좋아는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그렇죠. 괜찮아. 아, 그렇죠. 그렇죠. how 그리고 没什么아까 들으셨죠? 没什么는 뭐 없어. 特别的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완벽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还好没什么特别的 그럼 하이하우 약간 뭐 쏘쏘 막 그렇다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하이하우. 될까요? 네, 그렇죠. 하이하우? 还好. 누군가 이제 안부를 물어볼 때 잘 지내세요 할 때 난 지금 요즘 너무 잘 지내. 예를 들어서 좀 대표님이 오셨는데 부장님이 옆에 같이 계실 때 자네 요즘 신입인데 어떠나? 그럴 때는 부장님 덕분에 꼬들꼬들하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게 좀 오버가던데요. 약간 사회생활 네, 이제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의 안부? 반짝반짝한 멘트. 네. 그리고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 过得还好. 过得还好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안부 묻는 표현도 알아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문사 컬렉션을 완성을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언제에 해당하는, 영어 when에 해당하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혹시 아직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什么时候? 맞습니다. 네 글자의 네, 주인공. when, 긴 거. W-H-E-N, 그래서 什么时候였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공부해 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표현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上班的时候. 上班的时候. 이게 뭐였을까요? 출근할 때. 맞아요. 무엇을 할 때라는 문장을 만들 때 上班 출근 뒤에다가 的时候를 붙여서 이런 동작을 할 때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네. 上班的时候 출근할 때까지만 말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뭔가 뒤에 살을 좀 붙여서 문장을 좀 네. 완성해 볼게요. 네. 출근할 때 어때요? 좀 바쁘죠. 바쁘고. 바쁘고 기분이 피곤해 퇴근하고 뭐가 싶고 좀 막 다운이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래서 上班的时候我不高兴. 부가없이. 네. 출근할 때는 조금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잖아요. 퇴근을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 출근할 때마다 항상 행복한데요. 그러면 줄리아 씨는 上班的时候很高兴. 야, 한가없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솔직하게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上班的时候不高兴. 네. 혹은 뭐 上班的时候我很累. 벌써부터. 네, 출근만 했는데 피곤해지는군요. 피곤하죠. 네, 같이 해볼게요. 上班的时候我很累.上班的时候我很累. 맞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중국어가 잘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밥 먹을 때 어떨까요? 吃饭的时候. 기분 너무 좋죠. 맞아요. 기분 너무 좋죠. 네. 真高兴, 그죠? 그럼 네. 같이 해볼게요. 吃饭的时候真高兴.吃饭的时候真高兴.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吃饭的时候真高兴.吃饭的时候真高兴. 맞습니다. 운동을 할 때 나 너무 멋있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운동的时候 맞아요. 我很帅 아 이거 뭐 네, 본, 맞는 문장이긴 한데. 본 네. 적이 없으니까 이걸 뭐 제가 네. 어떻다 뭐 말할 수도 없을 것 그냥 같아요. 지금 모습 보고 네. 조금 더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긴 한데 보통 자기가 자기 입으로 做运动的时候 운동을 할 때 我很帅 이렇게 말하는 중국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어쨌든 뭐 이렇게 언어 공부를 위해서 셀프 칭찬하는 타임이었던 네, 네, 거죠? 좋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셀프 칭찬을 권장하는 차이나 코드입니다. 네. 저도 질 수 없으니까 한 문장 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对，工作的时候我真漂亮。工作的时候我真漂亮。 아, 난 일할 때 예뻐 이런 표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시호 배우다 보니까 우리 MC 두 분 안티팬 생기겠어요. 셀프 칭찬 너무 아, 많죠.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老师,我们什么时候上课?我们现在就上课。现在 바로. 네. 그러면 제가 물어야 할 타이밍이네요. 네, 现在这个时候我要说，老师，今天我们学什么？ 아, 오, 오늘 뭐가 되게 너무 길었어요. 좋았어요. 엄청 흐름이 좋게 얘기했어요. 진짜 이뻤어요.非常漂亮. 와. 谢谢工作的时候她很漂亮，很漂亮说汉语的时候她很漂亮。 맞아요. 네, 정말로. 그러면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보미 씨 중국어 유창하게 나온 걸 봐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때죠? 뭐죠? 어떤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신 있게 나는 중국어를 할 줄 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아닌가요? 아, 이게 네. 드디어 I can speak, 내가 할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인 건데 아, 오늘 수업도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문장부터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의 첫 문장입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네. 我会说汉语. 我会说汉语. 한 번 더. 我会说汉语. 이게 뭘까요? 나는 중국어가. 중국어 할 줄 안다? 그렇죠. 네, 여기 문장에서 我도 아는 거고요. 说汉语다 아는 거예요. 가운데 딱 껴있는 호의 글자만 처음 보는데요. 글자 한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지붕에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호의. 요게 지식과 경험이 잘 모여서 뭔가를 할 줄 알게 됐을 때 쓰는 단어예요. 아 원래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지어낸 거긴 아, 한데요. 잘 네. 한자도 외우고 뜻도 이렇게 외울 겸 이해가 쏙쏙돼요. 네, 네. 뭔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어떤 일을 익히거나 아니면 연습을 열심히 하면 느는 것들. 아하. 그때 어떤 걸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할 때 호의를 쓸 수 있는데요.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우리 두 분이 셀프 칭찬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네.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 네. 중국어 할 줄 안다, 나는 뭐 자전거 탈 줄 안다, 나는 댄스를 좀 할 줄 안다 이런 표현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입사원분들한테 그쵸. 저는 뭘 좀 할 줄 압니다 라는 당당한 포부를 밝힐 때 꼭 필요한 거라서 필요하죠.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줄리안 씨랑 보미 씨가 어떤 것을 좀 자신이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많죠, 많죠. 말씀을 좀 해보시면 이걸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 진짜 좋아요. 약간 우리 보미 씨는 아나운서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나왔다,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지금이 얌전해 보이지만 가끔씩 SNS 보시면은 엄청나죠. 힘나는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추더라고 막 맞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남성 그룹도 이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춤을 네. 따라하고 되게 멋있는데 그래서 나는 춤출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춤출 수 좋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자, 춤출 수 있다. 어떻게 말하냐면 我会跳舞.我会跳舞. 같이 해볼까요? 我会跳舞. 跳舞. 맞아요. 첫 번째 있는 我会는 나는 할 줄 안다. 그 뒤에 있는 跳舞가 댄스예요. 춤이. 맞아요. 댄스. 춤 댄스. 我会跳舞라고 쓰시면 돼요.跳舞. 네, 보미 씨만 해볼까요? 我会跳舞.我会跳舞。 그럴 때 맞습니다. 춤 한번 발음도 추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我会跳舞. 추아유 아니고요. 후아유인 줄 알았어요. 후아유. 跳舞. 맞아요. 我会跳舞. 네. 그러면 우리 줄리안 씨는 또 어떤 걸 좀 알아두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뭐 별거 없어요. 네. 아, 네. 여러분이 자꾸 우리 줄리안 씨가 그룹 봉주로의 멤버. 네? 이거 가수 출신 아닙니까? 가수 출신. 네? 아,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네요. 앨범을 내시지 나갈 다른 거예요. 줄리안이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저 없잖아요, 여기서. 네,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할 줄 알아요. 이 표현도 좀 중국어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뭐 서로 칭찬을 하는 타임인 건지 아니면 디스를 하는 디스적인 타임인지 것 잘 같아요. 모르겠죠. 네.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또 봉주루 멤버라는 사실. 자, 그럼 노래 노래를 팬이었죠. 네 지금부터 팬인 걸로. 네. 한 소절 불러주시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봉주르 노래? 랩 담당이어가지고. 랩 한 소절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전라도에 같이 사람들 말했지. 아따 그 시기. 뭐 전라도에 같이 사람들 말했지. 아따 그 시기. 뭐 타령인가? 전라도의 거식이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막 한국 방방곡 다니면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그 라이브로 풀어놔가지고 뭐 한국에서 이런 것도 생겼다, 저것도 생겼다, 그래서 이런 거였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줄리아 씨처럼 노래를 할 줄 안다. 我会唱歌,我会唱歌.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我会我会唱唱歌 歌， 줄리안 씨만 해볼까요? 我会唱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너무 재밌네요 오늘. 네. 그럼 여러분 네, 빨리 이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무언가를 할 줄 알면 회였죠. 네. 그러면 뭘 할 줄 모르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불을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不会. 不会， 네, 이런 면에서 중국어 참 쉬운 것 같아요. 我不不会. 会唱歌， 不我不会. 会唱歌。 솔직하게 말해서 我不会唱歌. 不会唱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국어 할 줄 몰라요라고 하려면 我不会说汉语.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성조 잘 되는 보미 씨가 네. 한번 선창으로 좀 오늘 좀 해주실까요? 되나요, 네, 성조? 오늘 이상하게 잘 되네요. 와, 알겠습니다. 我不会说汉语. 좋습니다. 정말 금방 배우시네요. 그러면 방금 제가 가르쳐드렸던 두 문장도 같이 어떻게 응용을 해볼 수 있을 네. 텐데요. 나는 춤을 못 춰라고 할 때, 저 진짜 못 추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요? 我不会跳舞. 그렇죠. 제가 네. 해볼게요. 我不会跳舞. 我不会跳舞. 솔직히 못 추시는 분들 한 번씩 해볼까요? 我不会跳舞.我不会跳舞，跳舞.不会跳舞. 我 에이, 不 아니에요. 会。 네, 내가 본 게 있는데. 아, 저런 거 아니야. 저 춤 못 춰요. 라고 했다가 시키면 갑자기. 네. 자꾸. 아, 그럼 그쵸. 한경 씨 노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노래 못해요는 我不会唱歌.我不会唱歌. 네. 한 번 더. 이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我不会唱歌.我不会唱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질문할 때 그럼 너는 이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네. 하면 뒤에다가 마 딱 그렇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증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마 물어볼 때마다 항상 확 말하고 할까봐. 아닙니다. 조금씩 막 저도 그런 확 분이 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있으니까. 네, 你会吗?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你会说汉语吗?你会뭘 것 같아요? 你会说汉语吗? 너 이제 중국어 할 수 있냐? 맞아요. 你会说汉语吗?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그쵸. 또 예를 들어서 너 좀 노래 좀 해? 你会你会唱歌吗? 그렇죠. 춤 좀 춰? 你会跳舞吗?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또. 그럼 솔직하게 제가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바오메이, 你会说汉语吗? 我会. 오. 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어를 뭔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죠. 완전 할 줄 알아. 그럴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할 줄만 안다. 이 정도의 느낌을 좀 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금이란 단어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숫자 1이 들어가요. 1 정도만 할 줄 안다. 그래서 이디알. 이디알? 이디알. 그때 우리 PNEDR 막 그거랑 그때 이제 같은 이디알이에요. 네, 이디알. 그러면 我会一点儿.我会一点儿 이라고 쓰시면 돼요. 말을 조금 할 줄 알면 我会说一点儿. 我会说一点. 뭔가를 다 조금 할 줄 알 때 같이 해볼게요. 我会一点儿.我会一点. 네, 숫자 1처럼 만들어가지고 一点儿 하시면 그럼 돼요. 이제 너는 춤출 수 있냐고 이제 你会跳舞吗? 라고 물어봤는데 我会一点. 그냥 그렇죠. 이제 다시 그 동사를 붙여서 쓸 안 필요 하고 없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 중이니까 我会一点儿. 나 춤 할 줄 알아? 네. 그럼 아니면 제가 바로 줄리안 씨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줄리안,你会跳舞吗? 跳舞. 솔직하게. 我会我会跳舞. 我会跳舞.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중에 그 유독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我会一点.我会一点.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녀는 댄스를 한다라고 하려면 他 어. 会跳舞.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不是不 다会跳是，我会一点儿。
에이. 아,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자료 화면 나가고 여기. 네, 너무 겸손하신데요. 무언가를 정말 잘할 때는요. 호의 앞에다가 정말이 뭐였죠? 진짜 페이짱? 쩐 붙이면 쩐, 아, 쩐? 네, 습관적으로 다 쩐을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쩐회. 네, 찐 쩐회. 그러면 뭔가 잘한다. 쩐회, 짜우. 좋습니다. 보미 씨가 쳤다 했을 때, 니 찐회 이러면 칭찬이에요. 아, 너 진짜 잘한다. 아, 너 잘해. 아, 이런 진짜 사람. 잘한다. 찐회. 쩐회. 맞아요. 그렇게 칭찬도 할 수 있고 재미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네. 시시. 네,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중국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는 문장을 기준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1번, 그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라는 기본형을 만들려면 她会说汉语. 시작. 他会说汉语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她会说汉语. 他会说汉语. 근데 그녀가 중국어를 정말 잘하면 她真会说汉语 쓰면 돼요. 她真会说汉语. 근데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면 她会说一点儿.她会说一点儿. 어떤 일을 익히거나 아니면 연습을 열심히 하면 느는 것들. 아하. 그때 어떤 걸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할 때 호의를 쓸 수 있는데요. 我会说汉语. 我会说汉语.我会唱歌我会唱歌 네. 무언가를 할 줄을 알면 호의였죠. 네. 그러면 뭘 할 줄 모르면 불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不会. 부회. 저는 중국어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려면 我. 不会说汉语.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나는 춤을 못 춰라고 할 때 저 진짜 못 추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요? 我不会跳舞我不会跳舞 그렇죠. 그러면 이 후웨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 중에 직장에서 쓸 수 있는 멋진 표현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활용 만점 표현입니다. 바로 회식을 앞두고요.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경 씨. 你会喝酒吗 네? 你会喝酒吗 무슨 뜻이죠? 마시는데 헝허는 맞아요. 네. 아, 이술 마셔? 신입사원에게 마시는 뭘 물어볼까요? 시네요. 네, 니 당신은 호에 할 줄 압니까? 喝酒吗? 조금 마실 줄 압니까?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직장인에 꼭 필요한 표현이죠.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你会喝酒吗?你会喝酒吗? 한 번 더. 你会喝酒吗?你会喝酒吗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신입사원 보미 씨에게 네. 줄 팀장님이 술을 따라 드려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미 씨, 술 좀 하십니까? 범이, 你会喝酒吗? 我会喝一点. 오, 좋습니다. 잘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늘었으니까 깐깐하게 피드백을 한다면 네. 네. 보미 씨는 발음이 완벽했어요. 이게 성조가 이디얼, 코이 할 때 딱 사성으로 내려가는 게 정말 완벽했는데 저도 그랬다는 거죠? 약간 우리 줄리안 씨는 뭔가 이 불어의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좋아요. 你 잘해볼게요. 会喝酒吗?你会喝酒吗? 你会가 아니라 你会,你会,你会,你会,네, 你会.你会,你会,네, 못 가겠어요. 도와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你你会,你会喝酒吗?你会喝酒吗? 맞아요. 성조 잘 안 될 때는요. 손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你会喝酒吗? 그 랩했던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네, 네. 그 랩했던 느낌으로. 아까 그 전라도 그 느낌으로. 你会喝酒吗? 좋습니다. 잘하세요. 역시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 간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술을 못 해요. 라고 선전포고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도 우리 한경 씨 좀 도와주세요. 我不会喝酒,我不会喝酒. 네, 너무 억울한 표정인데요. 싫어요. 매기지 마요. 네, 부회는 할 줄 모른다라는 표현이죠. 네. 저는 술 할 줄 몰라요. 네, 술을 아직 잘 못합니다라고 쓸 때, 我不会喝酒고요. 아까 보미 씨는 호의 이디얼이라고 했었고, 네. 저는 한경 씨 개인적으로 한경 씨의 주량이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쩐호의, 그냥 호의,
会一点不会 네 개 중에 좀 골라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 이거 약간 서비스 센터에서 매우 만족, 고토 약간 네, 이런 거 자주 같은데? 선다거든요. 아,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你会喝酒吗?我会喝一点儿. 에헤이. 아, 근데 사람들이 나 다 되게 잘 마시게 생겼다 그러는데요. 정말 저 한 잔 먹고 얼굴 빨개지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못 그때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이 없는데요. 네. 보민 씨, 허 할 때 조금만 길게 쭉 빼볼게요. 会喝酒吗?会喝酒吗?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옆에 계시는 라오 씨는 네. 근데 라오 씨는 이렇게 이 소리가 너무 아닙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느낌이 여러분의 아니에요. 약간 좀 이해를 힘들어가지고 돕기 위해서 하는 이게 막 있을 것 같은데. 회식 때 사실 우리 페이쌤 주량을 받긴 했거든요.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什么?佩老师真会喝酒什么?你真会，你真我会。不会喝酒. 아, 不会. 거짓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네. 평소 아무리 방송이라 그래도 사람이 오해. 이제 성실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 어머나. 네, 今天我们就下课吧. 와, 페이쌤 이렇게 먼저 수업 끝내는 거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수업이 빨리 끝나는지 노하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최고의 수학이네요. 자, 네, 지금까지 우리의 중국어 아직까지 이제 회 이자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회쇼 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짜요. 짜요. 오늘 바로 회식을 앞두고요.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你会喝酒吗？ 네. 你会喝酒吗？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 간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술을 못해요. 라고 선전포고를 좀 해볼게요. 哦，我不会喝酒，我不会喝酒。 네, 너무 억울한 표정인데요. 아, 싫어요.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의 성적이 어떤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한국의 취준생들은 보통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도 이런 순위는 존재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곳을 많이 좀 선호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대기업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다들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막 약간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아리바바, 뭐 바이두 막 이런 화웨이 이런 데 많이 우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 잘 모르고 생소해 하시더니 이제 막 술술 나오네요. 약간 좀 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생생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더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차이나 코드를 통해서 중국 기업하고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큰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큰 대기업 말고도 주목받는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의 또 가장 큰 리서치 회사에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또 중국 민간 기업 중 가장 가고 싶은 곳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과로 8개 기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순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화웨이, 완다그룹, 또 그리고 레노버를 만드는 렌샹그룹 등도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의 기업도 이 탑 8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요즘 무조건 약간 거의 다 IT니까 이번에도 그럼 IT 기업일 것 같아요. 네. 뭐 8개 기업 대부분이 IT 기업인 건 확실하지만 사실이지만 네네. 오늘의 이곳은 전혀 IT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한국엔 고향의 맛 다시다가 있다면 네. 중국에는 고추 양념 국민 소스죠. 네. 이 만드는 라오깐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라오깐마라는 회사인데요. 네. 다른 제품 하나 없이 오직 국민 소스 하나만으로 라오깐마 단일 소스 하나만으로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아까 말이 나왔던 뭐 화웨이, 알리바바랑 어깨 나란히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해요. 네. 그냥 약간 라오깐마 소스, 뭐 고추로 만든 소스 이런 네, 맞아요, 건데 어떻게 IT급이랑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뭐가 좀 중국의 특유 그 매운맛이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 내는 소스인가요, 그러면? 뭐 사실은 한국의 고추장, 된장보다 더 깊숙하게 생활에 많이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취생들한테도 꼭 필요한 소스로 알려져 있고 뭐 자취하는 집을 가든 신혼부부 집을 가든 뭐 할머니 집을 가든 다 이 소스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라오간마 소스는 중국 조미료 업계의 신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고추 양념 하나만으로 중국인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섭렵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이젠 저희가 나나치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자, 우리 황보민 씨 3일 동안 밤새도록 그 준비한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여요. 진짜 보여요. 네. 이 밤새도록 계속 엄청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네. 기어 리포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름 라오감마. 1984년 탄생. 고추기름 제조사인 라오감마를 탄생시킨 장본인은 너무나도 평범한 옆집 할머니 같은 타오화비 여사. 하지만 타오화비 여사가 라오감마 소스를 만들게 된 역사를 듣는다면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타오화비 여사는 1947년 구이저우성 메이타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집이 너무도 가난해 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었죠. 세월이 흘러 20살 즈음에 착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혼한 지 몇 해 만에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타오화비는 남은 두 아들과 살아남기 위해 노점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끼고 아낀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게 됩니다. 길가에서 직접 주워온 벽돌과 성면 타일로 한 평 남짓한 가게를 만들어 녹두묵과 냉면을 팔기 시작했고 음식에 자신감이 붙을 무렵부터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음식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주는 라지아오짱 라오감마의 시초였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닫기도 전에 라지아오장이 떨어졌는데요. 이후에 온 손님들에게 오늘 라지아오장이 다 떨어졌다고 말을 했더니 손님들이 다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오화비 여사는 생각했죠. 아, 사람들은 내 냉면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라지아오장을 먹으러 오는 거였구나. 타오화비 여사는 이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만의 독특한 라지아오장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바로 라오감마의 탄생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입소문을 탄 타오화비의 라오감마는 만들어낼 새도 없이 팔려나갔고 네. 결국 1996년 7월엔 4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공장을 여는데요. 직원들과 같이 손수 일하며 라오감마를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이후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40억 위안, 약 7천억 원을 돌파하는 신기록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는 중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스가 됐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하루에 130만 병씩 팔리며 중국을 대표하는 소스로 자리매김한 라오감마. 타오화비 여사가 뚝심으로 일궈온 이 라오감마 소스는 앞으로도 중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낼 텐데요. 중국 최대의 생산 및 판매 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쭉! 아, 단순한 소스 아니었네요. 네. 진짜 소스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게 됐는지 정말 놀랍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소스가 얼마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친숙한지. 그러니까 뭐 다 있어요. 뭐 고추장이나 쌈장 먹듯이 네네. 이거 밥에 그냥 쓱쓱 비벼 먹기도 하고요. 밥에? 네, 밥에. 약간 고추기름 맛이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느끼한데 할 수도 있는데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이 최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해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요리에 다 이 맛이 먹고 싶다 하면은 다 넣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라면 스프 같은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다 할 수 만능 있어요. 해결사. 네. 아니, 저번에 그 중국에서 꼭 사오고 싶은 리스트에 보니까 이 라오감마가 있더라고요. 네. 뭔가 했더니 소스였네요. 네, 중국인 친구들 보면요. 아까 뭐 밥도 비벼 먹지만 제 친구들은 그 꽃빵, 맞아, 만두도 찍어 먹고요. 아. 심지어 식빵도 라오감마 소스에 맛있겠다. 찍어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가 제가 한국어를 기억하게 되니까 선물로 그렇게 이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선물로도 많이 주는 소스예요. 국민 소스죠. 맞아요. 아, 진짜 옛날에 한국 사람이 또 외국 가가지고 빵에다가 고추장 발라먹는 맞아요. 얘기 들어가긴 했었는데 네. 정말 비슷한 거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가방에서 꼭 들어간 게 이 그죠? 라오칸 소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완전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네.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이런 소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있으면 중국의 맛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네. 거꾸로. 너무 난 먹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 중국 그런 슈퍼나 식품점이 되게 많이 생겨서 가서 뭐 즈마장이나 라오감마나 이런 거를 많이 사오는데요. 저는 볶음밥 해 먹을 때 딱 그거 한 숟가락 정도 딱 해서 볶으면 갑자기 중국의 향이 확 나면서 너무 맛있고 네. 뭐 우리
마파두부 할 때도 넣어도 되고 볶음 요리, 가지 요리 뭐 다 넣어도 돼서 저는 항상 이렇게 먹고 싶을 때 그리울 때마다 하나씩 넣고 먹고 네. 있어요. 한강 씨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배가 고프면서 가난했던 유학생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정말 그 돈 없던 유학생 시절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 보내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으면 되게 텁텁하잖아요. 맛있긴 한데 네. 그때 이제 그 화교 언니들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이 텁텁하면 이 소스를 넣어보렴 하고 줬던 게 라오감마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향수가 있는 추억의 맛. 네, 추억의 맛입니다. 제가 보니까 라오감마 맛을 내는 재료에는 땅콩, 고추, 화椒, 유채우, 마늘 등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게 많이 이 들어가네요. 비율은 특급 비밀이라서 알 네. 수가 없어요. 사장님만 알 수 있다고 해요. 아. 타와비 여사의 고향인 구이저우가 유채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라오감마에 유채꽃을 넣었다고 해요.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에도 많은 사랑을 받는 라오감마가 지금까지 단일 품목으로 한결같이 사랑을 받아왔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네. 라오감마를 위협하는 경쟁자는 없었나요? 보통 이제 이쯤 되면 제가 뭐 이 업체들이 나와서 막 어마 맞아요. 차이를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없고요. 이 우와, 중국인들의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소스로 그냥 독점입니다. 네. 중국 독점, 전 세계 독점. 그러니까 아까 그 탑 8에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와, 정말 중국 국가대표 소스라고 할 네,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자리매김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부터 좀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 투자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 사양을 한다고요? 사양합니다. 이게 희한하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투자를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죠. 사업 규모를 확장을 할 때 투자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네. 심지어 막 진짜 두 발로 뛰면서 막 제발 투자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데요. 우리의 라오감마는 일찍이 투자 기관의 주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손 내미는 모든 투자를 다 사양합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더 놀랬던 것은 기관의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조차도 받지 정말요? 않겠다고 한 건데요. 그거는 괜찮을 것 그렇죠.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수차례 융자 제의를 했지만 매번 라오감마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노 대출, 노 자금 조달, 노 상장. 라오감마의 경영 원칙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업들은 좀 잘 나가면 몸집을 부풀리고 싶어 하는데 라오감마는 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투자와 회사 몸집 부풀리기에 관심 없이 소수 하나에 집중한 결과 줄곧 현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운영 자금난과 같은 어려움은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의 기업들이면 많은 자금을 대면서 마케팅에 많은 열을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뭐 노자금, 뭐 노자금 조달, 노상장에 이어서 노마케팅. 네, 마케팅에도 일체 뭐 이렇게 잘 하지 않는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라오감마예요. 네,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소박한 정도라고 하는데요. 라오감마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직전에 고속도로 현장을 오고 가는 공사 차량 운전자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먹어보니까 뭐 재구매했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맛있다 하고 또 사고 막. 네, 입소문? 더 큰 효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 라오감마 제품을 자동으로 전국에 뿌리게 된 거죠. 덕분에 빠른 시간에 전국으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오감마 소스, 중국의 대표 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을 독점하고 있는 소스이기도 하죠. 네. 이런 엄청난 수식어 오면 왠지 굉장히 비쌀 것 것만 같아요. 같은데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중국 그 화폐로는 8에서 9위안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뭐 1,500원 네. 정도라고 한 병에 1,500원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무지 같아요. 싸네요. 네. 사실 이 가격 또한 라오감마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소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슷해서는 안 팔리고 또 더 싸게 팔면 남는 게 없어서 없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네.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뭔가 좀 단순한 경영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깊은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오감마가 중국에서 이토록 오래 사랑받는 이유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둘, 굿 세워라.
다오화비입니다. 네, 아까 기업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이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네. 힘으로 이렇게까지 이 회사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걸 조금 더 멋진 말로 하면 자수성가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아, 네. 네,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어려운 시절을 보낸 타오하비 여사는 이제 소스 하나로 3년간 세금을 8억 원, 세금만 8억 원, 네, 를 내는 자산 1조 원의 엄청난 어머. 부자가 1조 되었습니다. 원이요? 와, 네, 진짜 소스 하나로. 상상이 안 가죠. 부럽네요, 갑자기. 네. 네, 타오하비의 이런 굳건한 경영 방침이 지금의 자리까지 앉게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격도 올곧은데다가 포스가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녀의 포스를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와, 느껴진다. 단호한 뒤에 뭔가가 후광 네. 보이시나요? 네, 엄청나네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라오감마가 몇 개 국가에 팔리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말에 답변을 하자면 몇 개 국가에 팔리는지는 난 잘 모른다. 하지만 전 세계 중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라오감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중국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욕심 같은 거 보여주니까. 네. 그리고 또 외화 많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또 납세도 이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인정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오하비 여사가 젊은이들의 지지까지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엔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분의 취미와 관련이 있는데요. 타오하비 여사의 취미는 뭘까요? 취미? 네. 요리 뭐 요리? 이런 거. 음식 요리, 만들기? 음식 만들기 보통 아, 그런 왠지- 것들을 떠올리는데 네, 공부할 정말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어렸을 때 네, 한이 못해서 있어서 갑자기 막. 자수뜨기 이런 거. 네, 어렸을 야차소뜨기. 때, 어렸을 때 한이 좀 서렸다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정말 놀랍게도 슈퍼카를 아, 슈퍼카 럭셔리한 럭셔리카 취미시죠. 네. 아, 되게 안 슈퍼카를 어울리시구나. 네, 모으는 게 바로 취미라고 합니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믿을 네.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실게요. 아, 네, 이곳이 바로 타와비의 롤스로이스다. 주차장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근데 번호가 좀 남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8888, 999. 네. 이 롤스로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슈퍼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번호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중국에서는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렇습니다. 번호뿐이에요. 네. 신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한 것 같아요? 다 돈 돈을 주고 사는 많이 거죠. 주고. 돈 주고 해. 많은 돈이 드니까. 1조 원이 있다면서요. 그 물론 살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막 중국에서 이 번호판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이 타오하비 여사의 애국심이 뛰어난 것을 보고 나라에서 공로로 인정을 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준 번호판이라고 해요. 네, 대단하죠? 진짜로 대단해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봐도 네. 라오칸마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좀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약간 이 소스 맛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뭐가 확고한 경영 이념 때문에 또 약간 세계적으로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 해서 생각됩니다. 네. 멋집니다. 네, 기존의 것을 지켜나가며 중국을 넘어서 세계까지 사랑받는 브랜드로서 장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 라오감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 펼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초대석에 모셔봤습니다. 도시들이 이제 특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북경 쪽에 이제 포커싱을 줘서 생산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해 쪽.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이것만 아니면 다 돼. 이런 개념이에요. 저희 반에서 한 60% 정도는 창업을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실제로. 중국은 넓고 기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이 스타트업 시장이 점점점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뭐 취준생들은 뭐 대기업 위주로 여전히 이제 준비 많이 해왔지만 요새는 스타트업 취향을 희망하는 사람들 점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의 성장은 그 나라의 경제 척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9만 6천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중국의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스타트업이 전체 상위 4분의 3을 차지하고 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현재 중국 이 스타트업은 지금 정말 엄청난 성장과 발전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두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스타트업. 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초대석에 모셔봤습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테크코드 코리아의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스타트업 전문가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한국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을 중국 인프라를 제공해서 중국 진출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요새 그런 데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 센터 뭐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창업을 하고 싶은데 사용할 장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공통점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기도 네. 하지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중국이 이제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중국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많은 기업들한테 그 기업들을 함께 모아서 서로 간의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또 중국 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서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센터의 기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석사를 중국에서 이제 기반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 그리고 또 제가 15년 국경대를 나오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15년 전에 제가 중국을 처음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겪었던 제 친구들과의 그 얘기들과 15년 후에 지금 만난 친구들의 얘기들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더 잘 살고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쪽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애들이 대다수가 이제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룩한 애들이어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심이 간 거죠. 그렇구나. 처음에 우리가 말했다시피 요새 한국 취준생들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되게 많은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 네. 내가 궁금한 게 중국도 비슷한지 궁금하거든요. 중국 청년들도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관심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7, 8년 전에 이미 스타트업 붐이 한 번 불었습니다. 아, 7년 전에? 네. 그래서 지금은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나진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때 이제 7, 8년 전에 많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관련된 대표님 그리고 지금 텐센트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센트의 네. 그 마와텅이라는 사람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샤오미 이런 그 굵직굵직한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저희 다 되면서 알아보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저희도 네. 압니다. 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그 위인전 같은 그 일대기가 나오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 중국 내에서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 네. 그 소설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러면서 또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대학교 시스템이 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50명, 60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애들이 4년간 같이 지내요. 아. 이제 같은 숙소에서 네네. 같이 지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한국보다는 네. 깊어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관심도 갖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스타트업의 그 상황은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7, 8년 전에 붐이 일었다가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우리로 따지면 어떤 기업은 대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기업들이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긍정적이네요. 네, 굉장히
그 초창기 1년차, 2년차 기업들은 사실은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업도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많은 여건상 그렇지만 이제 한 5년차, 6년차, 4년차 이런 기업들은 기술 개발도 끝나고 확장기에 이제 서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그런 기업 창업을 했던 기업들이 네. 확장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약간 창업을 생각하는지 좀. 우선 대학생들의 지금 통계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르지만 제가 체감하는 거를 봤을 때는 관심도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북경대 이제 같이 공부를 이제 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스타트업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반에서 한 60% 정도는 창업을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아예. 실제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 좀 발달돼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대표적인 거는 인터넷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인터넷이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뭐 콘텐츠 이런 분야의 이제 인터넷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 네.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훨씬 발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솔직히 흔히 우리가 좀 약간 규모 작은 그렇죠. 뭐 막 네. 시작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업 리포트 통해서 네. 뭐 되게 많이 이제 나왔던 게 다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화웨이라거나 뭐 알리바바도 알리바바. 그렇고 그럼 이런 거 다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맞아요. 지금 알고 있는 대기업들. 네, 뭔가 늘 그런 기업들의 회장님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작은 창고 같은 데 앉아서 이제 친구 여섯 명과 함께, 동기들과 네. 함께 3, 4 모여서 조립부터 시작하고 막 그런 네. 이야기를 좀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대기업들도 결국은 좀 스타트업으로 시작됐던 거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대기업은 없고요. 그리고 중국에 현재 잘 나가는 기업들 대부분은 10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발전이 이제 다 기업이 동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국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듯이 텐센트, 그다음에 요즘은 신문 쪽, 언론 쪽에 보면 토우티아오라는 기업,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하고 있는 오포, 그다음 모바이크 오포, 이런 네. 기업들을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가 5년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다 대기업이 되어 있는 네, 거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가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중국이 이제 정부 정책이 가장 이제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트업을 약간 미루고 네, 있는 거. 네. 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이것만 아니면 다 돼. 이런 개념이에요.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 텐센트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텐페이라는 이제 위챗 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되게 네네네. 크거든요. 사실은 한국에선 법률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전에 이미 5년 전에 이미 그거를 다 개발을 해서 그 확장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각 도시들이 이제 특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뭐 북경, 상해, 심천 이런 도시들이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북경 쪽에 이제 포커싱을 줘서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생산이나 이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해 쪽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처음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심천 쪽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진행을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중국은 약간 이런 스타트업 시장에 정말 알맞은 좀 약간 환경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대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약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 내 대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중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바이두에서만 한 해에서
한 해에 인수하고 있는 스타트업만 10개 이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금방 이제 자기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는 거죠. 새로운 자기네들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스타트업에서 이제 찾는 거죠,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막 거의 당장 중국 진출을 할 기세로 네. 곧 내일 모레 노트 다 창업을 해놨어요, 지금. 네, 창업을 할 기세로 지금 막 폭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또 궁금해요. 네, 중국의 스타트업이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과 비교해 봤을 때 네. 딱 꼽을 수 있는 강점 어떤 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 성공 모델이 많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 인물이라고 한다면 김범수 카카오톡 의장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혜진 네이버 그 의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이제 분들이라고 거론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얘기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인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없진 네. 않고 많진 않는데 중국은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이 스타트업 인물들이 매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모바이크, 오포, 그 다음에 뭐 띠띠, 그 다음에 샤오미, 그다음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다 5년, 10년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하더라도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내 롤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도전을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난 이 시기만 참으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한국은 그런 이제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모델이 좀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러기에 조금 불리한 거죠. 네. 진짜 페이스미드로 계속 이제 복풍치문하게 되는데요. 되게 재밌거든요. 특히 네. 약간 우리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같이 대화하게 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오늘 정말 스타트업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스타트업과 어떻게 다른지도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도 나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진짜 차분하게 많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와 그리고 중국 진출을 목표로 준비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름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나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국을 한 나라로 보고 들어가면 정말 큰 코 다쳐요. 네. 중국 기업이 한국인을 뽑을 때는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분야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산업을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는 네, 이건 적어야겠네요. 네. 첫 번째는 사인학구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짜이! 바이바이!